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로봇들이 0.1초 단위로 움직이며 효율을 극대화할 때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생산직보다 연봉이 적어서 사표를 던지고 회장은 미국에 가서 AI 칩을 구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타는 차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왜 현대차가 테슬라가 될 수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아침에 출근 도장만 딱 찍고 바로 낚시터로 달려가서 유유자적 낚시를 즐깁니다. 그러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회사로 돌아와 퇴근 도장을 찍죠. 그런데 통장에는 연봉 1억 원이 꽂힙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른바 유령 직원의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상징인 현대자동차. 그 화려한 실적 뒤에 꼼꼼히 숨겨진 충격적인 민낯과 곧 들이닥칠 거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상상해보세요. 연봉 1억을 받는 숙련된 노동자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라인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대차 공장 안에는 두리발이라는 기괴한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묘하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쉬는 겁니다. 말이 좋아 쉬는 거지. 이건 사실상 회사 돈으로 유급 휴가를 즐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낚시왕 씨는 이 두리발 관행을 극한으로 이용했습니다. 동료와 짜고 출근 카드만 대신 찍어주게 한 뒤 본인은 5년 동안 낚시터와 산으로 놀러 다닌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회사 측에서 제대로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노조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이 관행을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장 안의 풍경은 더 가관입니다. 요즘 현대차 생산 라인에 가면 아주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대 옆에 정교하게 설치된 스마트폰 거치대들입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 나사 몇 개 조이고 남는 시간에 이분들은 뭘 할까요? 넷플릭스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근무 시간 중에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보거나 주식 단타를 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킹산직이라 불리는 현대차 생산직의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로봇들이 0.1초 단위로 움직이며 효율을 극대화할 때 우리 킹산직 형님들은 다음 화드라마 줄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산성은 토요타나 폭스바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결국 이 비효율의 대가는 고스란히 누가 지불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소비자들, 비싼 차값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볼까요? 이 이야기는 더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드라마를 보며 1억을 챙길 때 저쪽 너머 남양연구소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석박사급 M사의 연구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입사한 연구원의 연봉이 라인에서 나사 조이는 생산직보다 적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의 뒤틀린 구조입니다. 연구원들은 밤샘 야근에 상사들의 꼰대 문화에 시달리면서도 생산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습니다. 생산직은 노조라는 강력한 무기로 매년 임금을 올리지만 연구직은 그런 보호막조차 희박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해서 공부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진 젊은 천재들이 테슬라로, 네이버로, 카카오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는 세상인데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두뇌들은 다 빠져나가고 기계 만지는 손들만 남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의 미래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왜 현대차가 테슬라가 될 수 없는지의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청계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마치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것처럼 광고하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AI 칩, 현대차는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칩 좀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의 현대라고요? 실상은 껍데기만 현대고 알맹이는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다 쓰는 조립 공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어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차에 적용된 코드를 뜯어보면 목표치의 30%도 차이 안 된다는 내부 폭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기계 중심의 꼰대 문화 때문입니다. 기름 냄새 좀 맡아봐야 차를 알지. 코딩 따위가 무슨 차를 만들어? 라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연구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국의 공습입니다. 여러분, 중국 차라고 우습게 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BYD나 샤오미가 내놓는 전기차를 보세요. 디자인은 세련됐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뺨치는데 가격은 현대차보다 30%나 쌉니다. 현대차가 우리는 가성비로 승부한다 라고 자위하고 있을 때 중국은 우리는 가성비에 혁신까지 더했다 라며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노키아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라며 비웃다가 한순간에 멸망했던 노키아 모먼트와 판박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 구태의연한 구조를 깨지 못한다면 10년 뒤에 우리는 현대차를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 3가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 가성비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려치기 수당과 각종 명목의 보너스들, 사실상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노조의 위세에 눌려 뜯기는 돈들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비용이 이렇게 새나갑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서 기술 개발에 재투자해야 할 돈이 생산 라인의 넷플릭스 시청료로 지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허구입니다. 현대차 내부는 지금 파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진 만들던 기계파와 새로 들어온 IT파가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기계파 임원들은 소프트웨어 로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IT파 개발자들은 기계파의 수직적인 문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싸움 때문에 5년을 투자하고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셋째, 거대 카르텔의 침묵입니다. 사측도 문제입니다. 노조가 무서워서 혹은 당장의 분규를 피하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자. 는 식의 은밀한 거래 속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런 내부의 암덩어리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현대차의 주주라면 혹은 현대차를 살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낸 돈이 누군가의 낚시 비용으로, 누군가의 주식 단타 미천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웃으며 차키를 건네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를 말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말 안 듣고 일 안 하는 사람 대신 군말 없이 일하는 로봇으로 공장을 다 채워버리겠다는 의지라고 말이죠.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기업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결국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들어온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 로봇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원들을 홀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네이버나 카카오에 뺏기는 한 그 화려한 로봇들 역시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현대차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BYD나 테슬라가 아닙니다. 바로 현대차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안일함과 기득권의 카르텔입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현대차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한국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현대차 경영진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 공장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노조가 그토록 외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가 만든 비효율의 장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현대차가 테슬라가 될 수 없는가? 그 답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장에서 잠을 자며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코드를 직접 수정합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죠. 반면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회장은 미국에 가서 칩을 구걸하고 생산직은 낚시를 가고 연구원은 사표를 던집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대차는 지금 화려한 실적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막바지 이익에 취해 다가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킹산직이라 불리는 생산직의 도덕적 해이, 연구직의 처절한 이탈, 그리고 기술적 자립의 실패.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현대차라는 거함은 순식간에 침몰할 겁니다. 현대차의 미래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70년대식, 80년대식의 낡은 노동 구조와 기업 문화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데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생산직의 스마트폰을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고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는 그저 덩치만 큰 공룡으로 남다가 노키아처럼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현대차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기업이기에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쓴소리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더 널리 퍼져야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